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하고 내리쬐는 햇빛에 흘러내리던 땀이 어느새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에 말라가는 어느 날,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산뜻한 공기에 마음까지 맑아지는 곳을 찾았습니다. 13번째 잇플레이스, 성북동입니다. 우리에게 비둘기로 익숙한 성북동은 조선시대 도성을 지키기 위한 어영청이 북쪽에 설치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성북동이 주는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따라가다 보면 예술의 향기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걸어가기엔 멀지만 성북동의 마을버스를 타면 쉽게 여정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성북마을버스 0203번을 타고 떠나는 성북동 예술산책, 시작해볼까요? 한성대 입구역 5번 출구로 나오면 성북동 여정이 시작됩니다. 겉보기엔 여느 동네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자꾸만 발걸음이 멈춰졌는데요. 숨겨져 있던 좁고 예쁜 계단, 낡은 이발소와 알록달록한 꽃들을 뒤로하고 15분 정도 쭉 걸으면 왼쪽으로 조그만 골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골목을 살짝 올라서면 보이는 최순우 옛집. 해곡 최순우 선생은 전 국립박물관장이자 미술사학자로서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의 기대서설을 쓰며 이곳에서 말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집안 곳곳에서 그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은 그 예술적 가치에 더해 시민들 스스로 지켜낸 공간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에 시민문화유산 제1호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다고 하네요. 올해 최순우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이라 더 특별한 최순우 옛집 시민축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화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해곡 최순우 선생에게 해마다 연화장을 그려보낼 정도로 친분이 깊었던 예술인이 있습니다. 바로 변종화 화백인데요. 그가 살던 집이자 지금은 그의 작품이 전시된 미술관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홍익대 부속 중고등학교 입구 정류장에서 성북 02번 버스를 탔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산길을 따라 버스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회차 지점인 우리 옛돌박물관 정법사 정류장이 나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데요. 고풍스러운 주택들과 담쟁이가 어우러진 골목을 지나 도착한 이곳은 석은 변종화 기념미술관입니다. 봄 전시가 6월 13일까지 열리고 있으니 변종화 화백의 다채로운 작품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종화 미술관에서 다시 성북 02번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 볼 수 있는 길상사. 저희는 부처님 오신 날에 길상사를 찾았는데요. 도심 속에서 이렇게나 큰 절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이곳은 법정 스님이 창건한 사찰로도 유명하죠.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색색의 연등들이 화려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탑을 돌고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을 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 점심을 공양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절을 찾아 먼 곳까지 갈 필요 없이 길상사에서 잠깐의 여유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길상사에서 북악슈퍼까지 내려와 성북동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미로 같은 골목길을 지나는 여정은 서울에선 좀처럼 찾아볼 수 없지 않나 싶은데요. 중간중간 마주치는 소박한 풍경들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이태준 가옥은 소설가 상호 이태준이 머물면서 달밤, 황진이 등의 작품을 지었던 공간으로 그가 직접 수연삼방이라는 당호를 붙였다고 합니다. 한국 근대문학을 선도했던 구인회 회원들은 주로 이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요. 현재는 그의 외종손녀가 전통찻집으로 운영하면서 한옥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쌍화차나 대추차 등 전통차부터 인절미와 빙수까지 다양한 메뉴들 가운데 우리는 오미자차를 마셔봤는데요. 전통가옥에서 바깥의 고즈넉한 풍경을 보며 여유로운 기분을 한껏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선방에서 걸어 내려와 성북초등학교를 향해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살인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이 보입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은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재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전 재산을 들여 우리 문화재를 사들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최순우 선생과도 인연이 깊어 그의 호와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기도 했다네요. 이곳 간송미술관은 그러한 문화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서 국보급 문화재만도 10여 점 이상이며 대표적으로 청자상가 문학문매병, 훈민정음 해례본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전시물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로 5월과 10월, 봄, 가을에 한 번씩 특별전이 열릴 때만 개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북초교 정류장에서 03번 버스를 타고 양식가게 정류장에서 내리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북정마을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광복 후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형성된 동네로 과거 힘들었던 우리 민족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동네라고 하네요. 최근에는 비교적 저렴한 집값과 마을의 분위기에 매료된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골목이 좁고 경사가 제법 가팔라 올라가기 힘들지만 도심답지 않게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북정마을에서는 성북동의 전경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었는데요. 성북동 주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정겨운 모습들을 군데군데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성북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상징인 비둘기. 김광섭 시인은 현대 문명에 파괴되는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이 시를 기념하기 위해 북정마을 안에는 비둘기 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북정마을 안에는 스님이자 시인이셨던 만해 한용운 선생의 집인 시무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특이하게도 남향인 주변 다른 집들과는 달리 북향입니다. 그가 집을 지을 때 조선 총독부와 마주보지 않고자 북향으로 자리 잡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의 인생이 잘 드러납니다. 방 안에 전시된 친필 시집, 연구 논문집 등을 관람하거나 편히 명상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덧 해가 어둑어둑하게 지고 골목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주민분들에게 추천을 받아
성곽을 따라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을수록 불빛은 반짝이는 자태를 더욱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성곽길이 끝날 즈음 완전한 어둠이 덮이고 하루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성곽길을 내려와 오늘의 마지막 성북 03번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화인 여러분이 만날 성북동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이야기 있는 아름다움이 여기저기 피어있는 곳, 13번째 이플레이스 예술의 동네 성북동이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지하철